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를 모르면 살아가기 힘들어진다고. 최근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는데요. 요즘 일본의 10대들은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전공이 인기학과로 떠오르며 한국어 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일본 곳곳에서 한국어 표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은 얼마 전 일본을 직접 경험한 한유진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길을 걷다가 이거 완전 대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도쿄 한복판에서요. 저는 얼마 전 일본 출장을 갔다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 29살의 한국인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일본 지사와 협업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일본을 방문해요. 일본어를 꽤 잘하지만 이번에 겪은 일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혀 달랐어요. 출장 둘째 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쿄 시내의 한 편의점에 들렀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편의점 안은 여전히 북적였고 저는 삼각김밥과 음료를 고르며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일본 고등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국어 단어가 계속 섞여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꿀맛이야. 진짜? 헐. 그럼 나도 이거 살래. 아, 근데 나 지금 돈 없잖아. 아, 현타 와. 저는 순간 내가 한국에 있나? 하고 착각했어요.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쓰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한국어 공부하세요? 두 학생은 갑자기 말을 걸어온 저를 보고 놀랐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근데 따로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틱톡이랑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맞아요. 한국어 단어 쓰면 뭔가 귀엽고 재미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자주 써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류 열풍이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10대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너무 신기해서 더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배워요? 학원 같은 데 다니나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한국어 쓰는 영상 보다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요즘 한국어 표현이 유행이에요. 맞아요. 대박, 헐, 최애 같은 단어는 거의 다 알아요. 가끔 친구들이랑 일부러 한국어 섞어서 말하기도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면 학원을 다니거나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따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디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한국인이라니 완전 부러워요. 우리도 한국어 더 잘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일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한국어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일본에서 한국어가 단순히 한류 때문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쓰면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학생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한국어 선택 과목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영어랑 중국어가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맞아. 나도 고등학교 때 한국어 수업 들었어. 대학 가서도 한국어 전공 고민 중이야.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취업과 실생활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더 물어보니 일본에서는 요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 오빠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원래 영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요즘 일본 회사들이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우대한대요. 실제로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출장 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제가 속한 회사도 일본 IT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의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편의점 직원이 계산을 마치면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인 점원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학생들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한국어 인사말 정도는 기본으로 배워요. 맞아. 내 친구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같은 거는 다 외웠대요. 편의점 직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실제 일본 사회에서 유용한 실용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오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일본에서 그냥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생활과 취업에서도 필수적인 언어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단순한 K-팝 팬들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활용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실용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도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토미를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그녀라면 일본에서 한국어가 확산되는 이유를 더 잘 알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사토미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어요. 유진, 오랜만이야. 한국 출장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완전 많아졌지.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어 할 줄 알면 유리해서 나도 공부 시작했어. 나는 놀랄 틈도 없이 사토미를 따라갔어요. 그녀는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나를 한 서점으로 데려갔어요. 책장 앞에 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어 교재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봐, 예전에는 영어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나는 책을 펼쳐봤어요. 한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기초회화부터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어요. 요즘 한국 기업이랑 일하는 일본 회사들이 많아졌어. 한국어 할 줄 알면 취업에도 유리해.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그 순간 서점 안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죄송한데 여기서 한국어 쓰지 말아주세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한 중년 남성이 서점 직원에게 따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일본인데 왜 다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죠?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토미는 나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한국어가 너무 빨리 퍼지니까 불편해하는 거지. 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확산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적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가 일본에서 실용적인 언어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도 생기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서점을 떠났어요. 나는 사토미를 바라봤어요. 이런 반응 자주 있는 일이야? 가끔 있지.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줄었어. 이제 한국어는 일본에서 하나의 실용 언어로 자리 잡고 있거든.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일본에서는 한국어가 더 이상 단순한 한류 팬들만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나는 사토미와 점심을 먹으러 도쿄 시내의 한 유명 쇼핑몰에 갔어요. 식당을 고르며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사토미가 내 팔을 툭 치며 속삭였어요. 유진, 저기 봐.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쇼핑몰 내 정보 안내 데스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들의 명찰에 한국어 가능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이제 쇼핑몰에서도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따로 채용하는 거야. 내가 묻자 사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즘 일본 대형 쇼핑몰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가능 직원을 뽑거나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어. 우리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직원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직원분들은 다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직원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손님이 많아서요. 나는 감탄하며 사토미를 쳐다봤어요. 와, 이제는 일본 쇼핑몰에서도 한국어가 기본이 됐네. 그렇지? 이 정도면 거의 필수 언어라고 봐도 되지 않아? 우리는 푸드코트를 둘러보다가 한국 음식 전문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뉴가 일본어보다 한국어로 더 크게 적혀 있었어요. 사토미, 이거 봐.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 처음 봐. 나도 처음엔 신기했어. 근데 요즘 이런 가게가 많아졌어.
한국 관광객도 많고 일본인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려고 줄을 섰어요. 앞에 서 있던 일본인 손님이 주문을 하며 말했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아, 밥은 공기밥으로요. 공기밥이라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걸 보고 나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김치찌개 하나랑 공기밥 준비해 드릴게요. 사토미는 내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점심 메뉴에 공기밥이라고 적혀 있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는 한류 팬들이나 배우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상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사토미, 진짜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어가 더 중요한 언어가 될까? 사토미는 젓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 필수 언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쓰이긴 할 거야. 한국이랑 일본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걸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 사토미는 내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너도 일본에 살아볼래? 요즘 한국어 선생님 하면 인기 많대. 우리는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정말 일상 속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사토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토미, 요즘 학교에서도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지. 맞아. 예전에는 대부분 영어를 선택했는데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응. 요즘 몇몇 공립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했어. 그리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전공을 새로 만드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사토미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보여줬어요. 여기 봐. 일본에서 유명한 K대학에서도 한국어 전공을 새로 만들었대. 나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우와, 이제 한국어가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언어가 된 거네. 그렇지.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문득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이상 한류 팬들만의 취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회사에서도 한국어가 중요해졌어. 내가 묻자 사토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요즘 일본 대기업들도 한국 기업과 일할 일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어. 실제로 채용 공고를 보니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적혀 있었어요. 나는 놀라며 말했어요. 이제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 맞아.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어 할 줄 알면 승진 기회도 많아지니까 다들 배우고 싶어 해.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10대들에게 한국어는 쿨한 언어로 틱톡, 유튜브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 됨. 일본 대기업과 한국 기업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큰 장점이 됨. 서비스업에서도 한국어 교육 확대, 학교에서도 한국어 과목 증가. 나는 사토미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어가 영어처럼 필수 언어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 사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전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중요한 언어가 될 거야. 한국이랑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금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 사토미는 내 말에 맞장구 쳤어요. 백화점을 나와 걸으면서 나는 사토미에게 물었어요. 근데 사토미, 너는 언제 한국어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실감했어? 사토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특별한 느낌이었어. 근데 최근에 회사에서 완전 실감했지. 그녀는 며칠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사토미의 회사는 일본 대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 한국 회사랑 화상회의가 있었어. 우리 팀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표님이 한국어 가능자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한국어 좀 배운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내가 통역을 맡게 된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통역했어? 응.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전달할 수 있었어. 그리고 끝나고 대표님이 그러시더라. 앞으로 한국어 공부 더 하면 좋겠다고. 나는 그녀의 말에 감탄했어요. 이제는 회사에서도 한국어가 엄청 중요한 스펙이 됐구나. 그렇지. 지금은 통역사가 따로 있지만 한국어 할 줄 알면 확실히 기회가 많아져. 사토미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내 연봉도 좀 올라갈지도? 한국어 보너스 받는 직원도 있다더라. 백화점을 나와 걸으면서 나는 사토미에게 물었어요. 근데 사토미, 너는 한국어를 배우기 어렵지 않았어? 사토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 오히려 영어보다 훨씬 쉬웠어.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알아? 뭔데? 발음이 일본어랑 비슷해. 그리고 문법 구조도 일본어랑 거의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모음과 자음 체계가 비슷해서 일본인이 한국어 발음을 배우는데 부담이 적어요. 또 일본어와 한국어는 한자에서 유래한 단어가 많아 일본인이 한국어 어휘를 익히기 쉽죠. 맞아. 그래서 일본인들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기 훨씬 수월하게 느끼는 거구나. 사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영어보다 한국어가 배우기 쉬운 점이 많아. 사토미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배운 쉬운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영어에는 일본어에 없는 발음이 많아 익히기가 어렵지만 한국어는 대부분의 발음이 일본어와 비슷해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의 R과 L 구분은 일본인들에게 어려운 반면 한국어는 그런 복잡한 발음 구분이 없어요. 또 한국어는 일본어와 같은 어순을 사용해 문장 구조가 비슷하고 존댓말 체계가 익숙해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한국어에는 한자에서 유래한 단어가 많아 일본어에서도 동일한 한자를 사용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덕분에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영어보다 더 빠르게 익힐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사토미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는 진짜 스트레스였거든. 근데 한국어는 문법도 이해하기 쉽고 발음도 어렵지 않아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네. 사토미는 확신하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요즘 우리 회사에서도 영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더 많아. 실제로 업무에서 한국어가 더 많이 쓰이거든. 나는 사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에서 한국어가 확산되는 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사토미,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본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한국어가 더 이상 특별한 언어가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해.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영어가 중요한 외국어였잖아. 근데 이제 한국어도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지. 아마 미래에는 일본에서 영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게 기본이 될 수도 있어.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앞으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전공이 더욱 늘어나며 기업에서는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채용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일본 사회 전반에서 한국어가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될 것이었어요. 그럼 사토미, 너는 한국어 계속 배울 거야? 사토미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너랑 한국 가서 여행하면서 내 한국어 실력 테스트 해볼 거야. 나는 그녀의 대답에 웃음이 터졌어요. 나는 사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에서 한국어가 확산되는 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나는 문득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은 한류 팬들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한국어가 취업의 경쟁력이 되고 일상의 언어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본에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까? 사토미의 말처럼 어쩌면 미래에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못하면 불편한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언어가 되다니.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오다니. 나는 일본의 길거리를 걸으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으며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한국어를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본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특별한 언어가 아니며 점점 더 필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한류붐을 넘어 실제로 일본 사회 속에서 중요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일본에서 한국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